저희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아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인다고 하신 적은 좀 되었는데 노화로 인해 그러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엄마를 뵈려 내려갔을 때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며 자꾸 눈에 찡그리셔서 한번 자세히 눈을 들여다보았더니 동공이 혼탁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간 제가 엄마의 말에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서 바로 큰 병원에 진료를 예약했죠. 진료를 보러 갔더니 엄마가 백내장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을 넣어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만 해줄 뿐 호전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술을 권장했어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몇 번 외래 진료를 받아야 했어요. 엄마가 지방에 계시니 서울로 올라와 외래 진료를 받으실 때는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저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지만 오빠도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혼을 하고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쉬는 게 힘들었거든요. 가게 운영은 쉽게 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생업이니까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진료를 보러 서울로 올라오실 때마다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건 아니고 인천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천 정도면 4월에 오가기 힘들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매일 같이 오시는 시어머니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라면서 매일 저만 보면 아들 자랑하느라 바쁜 분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돈한테 아들 집을 빌려주는 게 싫어서 텃세 부리느라 친정 엄마가 오는 것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서 아주 자리를 폈다 펴놓고 엄마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목요일에 너희 엄마 올라온다면서. 근데 내가 목요일에 동네 친구들 모임을 아들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 우리 아들 집 좀 자랑하려고 이미 이야기 다 해줬는데 어떡하니?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서 먹어야 하니? 어머니, 그 병원 진료가 목요일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말씀드려 두었던 것인데 약속은 다른 장소에서 하시거나 날짜를 바꿀 수 없을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혼자 삐죽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제가 두세 번 질문을 드렸는데 딱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답답한 채로 수요일이 되었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명확히 대답이 없자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내일이 우리 엄마 병원 진료 보시는 날이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일 동네 친구분들이랑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하셨어. 내가 날짜를 바꾸거나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지금껏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종종 올라오시는 거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참 힘드네. 저는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의 사정을 이해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제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았죠.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들은데 엄마가 동네 친구분들한테 우리 집에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 약속을 잡았다던데. 당신과 장모님을 배려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내 장모님이 오셔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무 걱정 말고 당신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은근히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에게 좀 서운했고 이 일은 시어머니가 좀 무신규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 흉을 보듯 이야기하니 남편 또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친정엄마가 올라오셔도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점심에 온다고 하셔서 점심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와서 왁자지껄 떠들며 점심을 먹고 후식을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도착했어요.
엄마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못마땅한 표정으로 친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아마 내 정신 좀 봐. 우리 사돈 났네. 오늘 우리 약속 있다고 했는데 꼭 달라지 집에 와야 한다고 하잖아. 아, 걱정 마. 방 안에만 있을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향해 간단히 인사만 까딱했어요.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뭐 이미 좀 있어서요. 방에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다시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희 엄마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죽음이라도 친근하게 인사를 나눈다던가 친구분들에게 인사와 소개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보란듯이 무시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친정엄마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눈이 불편한 엄마에게 괜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은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수다를 한참 떨다가 시간이 늦어져 저녁까지 먹고 가자고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시키셨는데 친정엄마 것은 주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채고 저와 우리 엄마가 먹을 저녁을 준비했더니 배달이 온 것을 보고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먹어. 모임 하는데 방해되게 하지 말고 그러게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잡아도 되는데 왜 서로 불편하게 하니? 몸 좀 아픈 걸로 유세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컥했지만 다른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어려워서 음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았어요. 모임 때문에 사돈이 많이 바쁘신가 보다면서 친정엄마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셨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에서 좌식 식탁을 펴고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임이 해산하고 저녁을 먹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방에 가둬두듯이 하고 식사도 방에서 하라고 하는 게 영 섭섭했다고요. 몸이 아픈 걸로 유세라고 하는 말도 너무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입장만 대변했어요. 저는 정말 속상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오냐 해서 그런지 남편도 시어머니 편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또 친정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친정엄마가 저녁 시간쯤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먼저 와 있다가 친정엄마를 맞이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괜한 트집을 잡으며 눈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사돈은 어떻게? 사위네 집에 오면서 맛있는 거 하나 싸울 생각을 하네요. 보니까 눈도 크게 불편한 것 같지 않은데 공짜로 묵으러 오시는 거면 뭐라도 가져오셔야죠. 나 같으면 빈손으로는 면목이 없어서 못 오겠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엄마가 눈치가 보여서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눈도 불편하고 주변 지리도 잘 모르다 보니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는데 한참이 걸렸고 엄마가 장 보온 곳을 들고 집에 도착할 때쯤 저와 남편도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장을 번 엄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려져서 얼른 가서 짐을 받았어요. 엄마, 왜 장을 봐왔어? 굳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이죠. 눈도 불편한데 왜 이런 거라고 그래? 엄마가 제 말에 듣더니 민망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짐 보따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냅둬라. 사돈이 아들 집에 신세 진다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해준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눈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사돈여 하는다는데 너도 참 유난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분명히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눈치 볼 만한 말을 했을 거라고요. 엄마도 저한테 그냥 두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눈도 불편한 엄마한테 저녁상을 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분해서 한 소리 할까 생각했는데 그날은 의외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장모님 눈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배려는 못할 망정.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자고 가실 수도 있죠? 그게 어때서요?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공개적으로 우리 모녀 편을 들어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떼쓰는 애처럼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말 좀 했기로써니 그게 너한테 한 소리 들을 일이니 장모님이 와 있으면 내가 퇴근하고 신경 쓸 일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도 배려해 달라고 한 건데 엄마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엉엉 우니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서 모시고 나갔죠. 저는 속으로 왜 저러시는 것인지 한숨만 푹푹 나왔어요. 일단은 그날 하루를 실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한두 번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완전히 폭발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친정엄마의 눈 수술을 하자가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엄마한테 일주일 먼저 올라오시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수술 전날이나 당일에 올라와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되시면 낯선 환경이라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편히 계실 수 있게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못 오시게 원천 봉쇄를 시켰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엄마가 일주일 뒤에 수술이라서 내일부터 올라와 계실 거예요. 전에 남편 말대로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두 분이 만나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만나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정도로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핑계를 대봤자 통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번에 남편한테 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그냥 삐죽거리고 결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맞아야 할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평일날 올라오셨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엄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먼저 도착하시면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한여름이라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였거든요. 그렇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하려는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열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냉방병으로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어제부터 회사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더라고. 오늘은 해서 쉬고 병원을 다녀와서 집에서 쉬어야겠어. 아, 힘드네. 그래, 당신이 집에서 쉬는 거면 우리 엄마 올라오시면 좀 챙겨줄 수 있어. 병원 다녀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좀 걱정했는데 당신이 조금만 챙겨줘. 아파서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몸이 아파서 그런지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아프다는데 장모님이 챙기라는 거야? 장모님 일은 당신이 챙겨야지. 나도 환자야. 내가 문은 열어드릴 테니까 그 이상은 당신이 챙겨드려 라고 했어요. 아, 난 병원 다녀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짜증을 내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챙겨야 한다고 짜증을 낼 정도는 아니었죠. 저도 짜증이 났지만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남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 튀어나온 것이 남편의 본심인 것 같아 신경도 쓰였죠. 평소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섭섭하다 싶었고요. 어쨌든 남편이 엄마가 오실 때 맞이해 드린다고 하니 일단 출근을 했어요. 별일 없겠지 싶었죠. 그런데 오후 1시쯤 되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엄마가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해.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다고 하네. 오늘 윤서방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네. 그 윤서방 자고 있을까 봐 전화도 못하겠고. 이혼서방도 오늘 몸이 안 좋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아서 남편이 정말로 자고 있나 싶었죠. 그래서 깨우려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것이었어요. 야, 내 아들,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자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지야? 그리고 내 엄마는 와가지고 시끄럽게 배를 누르고 아주 쌍으로 지랄들이냐? 둘이서 아주 우리 귀한 아들 쉬지도 못하게 만드네. 내 아들 다 아시고 나면 문을 열어줄 테니까 아이 꺼져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약을 먹고 골아 떨어졌다고 쳐도 시어머니는 대체 뭐인지 집에 버젓이 있으면서 땡볕에 우리 엄마를 밖에 세워두는 건 무슨 심보인지 말이에요.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이고 복도에 햇볕을 가려줄 창문도 없어서 대학별 아래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친정엄마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게 쉴 생각을 하니 아찌를 써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반차를 쓰고 집으로 불이 넣게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엄마는 손 부채질을 하면서 집 현관 옆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열이 받은 걸 괜히 엄마한테 대뜸 화풀이를 하였어요. 엄마, 어디 카페에 들어가 있지? 왜 여기에서 쭈그려 앉아있어? 정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이 한여름 햇볕을 다 받고 있었어. 일어나. 이게 뭐야? 아니, 엄마는 그 카페 같은 거 잘 모르잖아. 도시에 오니까 낯설어서 어디 가서 뭘 시켜야 할지도 몰라서 그랬지? 조금 있으면 문 열어주겠지? 하고. 근데 내가 올 줄은 몰랐네? 엄마 때문에 회사 쉬고 나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죠? 하지만 눈물이 꾹 참고 일단 질문을 열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막 눌렀어요. 그런데 엄마 말처럼 비밀번호가 틀렸다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시도해보다가 안에 있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을 확신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쳤어요. 문 좀 열어봐, 여보. 시어머니 계세요? 당장 문을 열어요. 지금 우리 엄마 왔는데 문도 안 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한번 열면 열쇠를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문을 열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문을 열 기미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소리쳐도 꿈쩍도 하지 않자 친정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다음에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쳤어요. 다음에 장문 안 열어요? 지금 이게 무슨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짓이에요? 아들이 아프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여기 아들 집 아니고 저희 부부 집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신세지는 건 시어머니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당장 문 여세요. 왜 이렇게 경험 없이 멋대로만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문을 부숴버릴 듯이 강하게 내리치니까 누가 와서 안에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다짜고짜 저를 휘어잡는 것이었어요. 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 흔들면서 소리를 쳤어요. 우리 아들 집에 마음대로 오고 우리 아들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얘 이런 경우를 찾아. 너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희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아프면 알아서 살 길 찾을 것이지. 왜 자꾸 우리 아들 방해하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엄마가 드디어 화가 난 것인지 눈이 돌아서 가지고 온 짐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던지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이 여편네가 아이 감히 내 딸한테 손을 올려. 너는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더니 엄마는 이성을 잃은 듯 실소까지 내뱉으며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가차없이 후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저는 얌전히 있던 엄마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달려드니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다가 이내 두 분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맞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달려들어서 싸워주니 속으로는 고맙고 속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몸싸움은 말려야겠다 싶어서 두 분을 뜯어 말렸죠. 노차,
시어머니는 맞은 곳을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소리쳤어요. 너희들 가만 안 둬. 내 아들 깨워서 너희 모녀가 한지 전부 다 말할 줄 알아?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남편이 그 소리에 드디어 깼는지 비몽사몽으로 나와서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일러바치니 남편은 전후 사장도 듣지 않고 저와 친정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세요? 어이가 없네. 우리 엄마가 아주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신세 지는 거 맞잖아요. 엄마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몸싸움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당신이 장모님 챙겨드리라고 했잖아. 내가 아프니까 많이 못 챙긴다고 그러면 당신이 와서 챙겼어야지.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뒀어.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가 한 짓도 말을 했죠.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오면 문만 좀 열어달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대학총에 우리 엄마를 세워뒀는데 당신은 속 편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어.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내 머리 쥐어뜯은 거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러자 남편이 눈에 띌 정도로 갑자기 우리 엄마를 힐끔힐끔 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렇게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 후 시어머니에게도 뭐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그랬어요. 뭔 비밀번호 바꿔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건 너무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아파서 자고 있으니까 방해될까 봐 그랬지? 너도 저 모녀 편 만드는 거야? 엄마 속상하게 왜 이러니? 엄마 표는 내가 들어줘야지. 남편은 제 압이라서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단 집에서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계속 보고 있으면 더 짜증이 나서 또 싸울 것 같았죠. 친정 엄마한테 오늘은 이 집에서 자지 말자고 나가보자고 하니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의하셨어요. 저는 근처 호텔을 찾아서 예약을 했어요. 비싸기는 하지만 오늘은 엄마를 좋은 호텔에 모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저와 엄마는 한숨을 돌리고 좀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죠. 화가 난 얼굴로 가만히 생각을 하시던 엄마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저에게 어떤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딸아, 엄마가 그걸 보니까 내 시댁 사람들이 너와 우리한테 너무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돈은 이유도 없이 우리가 싫은 것 같고 내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 자꾸 사돈 편을 들래. 엄마가 그 꼴 보는 것이 영 기분이 좋지가 않네. 사실 사위가 엄마한테 쩔쩔매는 게 맞는데 말이야. 남편이 엄마한테 쩔쩔매야 한다고.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일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사위가 그동안은 내 편을 좀 들어줬는데 이제 까먹은 건지. 딱히 그러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엄마가 이야기해준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친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오빠와 남편은 대학 친구로 10년 넘게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4년 전에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사고를 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전해준 얘긴데 남편이 글쎄 결혼식 일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거라고 해요. 그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신문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떠날 수 없을 정도였던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우리 오빠에게 연락을 드리기로 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오빠에게 도와달라며 징징거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중마고우인 친구의 결혼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니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제 남편 차를 몰아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본인 대신 벌을 받기로 한 거죠. 하긴 그때 제 결혼식 전에 오빠가 음주운전으로 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제 남편 대신 받은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오빠는 높은 형을 받게 되었고, 안 그래도 당시 삐걱거리던 새언니와의 관계가 그걸 계기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빠는 새언니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리 친오빠라도 동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언제 바보같이 착하기도 한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이나 예뻐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심장이 약해서 집안에서 요양만 했거든요.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 나이 때 애들이 보통은 겪지 않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착한 오빠는 아픈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고 그 길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위해 희생을 했다고 하면 오빠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지른 이런 사고까지 본인이 희생을 해서 덮어줬을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오빠이지만 너무 바보 같고 공 같고 그냥 말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오빠의 그런 희생을 그냥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중마고우라고 해도 자신의 죄를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나요? 물론 결혼식 때문이라고는 해도 결혼식은 어떻게든 올리고 신혼여행을 미룰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이 본인부터 챙기는 성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짜증을 냈던 것이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엄마이니 더 챙기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같이 착한 우리 오빠가 남편의 죄를 대신 받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걸 그냥 쉽게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에 오빠를 뜯어 말렸다고 했어요. 엄마도 속상해서 너희 오빠를 뜯어 말렸어.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내 음주운전 사고까지 덮어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희 오빠가 사람이 너무 착해서 아이 손해만 보고 살잖아. 근데 또 그러는 것 같아서 엄마는 말렸는데 내가 도통 너희 오빠 고집을 못 꺾어서 내 오빠가 대신 벌을 받은 거야? 너희 오빠랑 엄마랑 내 남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지? 너랑 사돈만 모르는 일인데 그러면 사위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해드리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지금 통화됐나?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결혼 전에 남편이 내 음주운전 사고 오빠가 대신 벌 받은 거라면서 왜 그랬어? 오빠, 착한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대신해주면 안 되지. 내 남편이 본인밖에 몰라서 오빠가 잘해주면 다 받아가고 그랬지? 오빠, 그거 친구 아닌 거 아니야? 오빠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 오늘도 우리 엄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나 진짜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속사정까지 모두 알고 나자 정말 속 이상했고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열이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인들만 아는 사람들이었고 받아 챙길 것은 다 챙겼으면서 저희 식구한테 못되게 굴고 본인들만 신경 쓰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까 어설프게 우리 엄마 편에 들었던 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엄마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예전 사건에 있으니 예의상 살짝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엄마는 전화 너머에 오빠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사실 그동안 사위랑 사돈이 엄마를 자꾸 구박을 하더라고. 엄마가 올라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 같더라.
근데 엄마만 속상하면 상관없는데, 아니 내가 내 인생까지 해 그 차가운 옥에서 버려가면서 그렇게까지 사회 인생을 구제해줬는데 그걸 다 잊고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화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싹수가 없는 것들에게는 죄값을 다시 받게 해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4년 전 그때 억울해서 내가 사위랑 주고받은 문자랑 자동으로 통한 내용 녹취된 것이라 다 챙겨놨거든. 나중에 혹시나 증거로 필요할까 봐 엄마는 이걸 다시 신고를 해서 사위랑 사돈이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오빠가 다 지난 일이라며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일을 오빠한테 세세히 말해주니 오빠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번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다시 신고를 하자고 오빠를 설득했죠. 결국 오빠도 엄마와 제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다시 경찰서에 들러 신고를 했어요. 경찰 신고가 진행이 될 동안 저희 엄마는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전날까지는 저와 오빠가 조금 무리를 해서 호텔에서 지내시도록 했어요. 비싸기는 했어도 그런 이기적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계시도록 하기는 싫었거든요. 엄마의 눈 수술은 다행히 잘 되어서 회복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서 남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받은 뒤 저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와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또 얼굴에 찌푸리면서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에요. 아들까지 대동하고 무슨 일이세요? 또 괜히 나 때리고 모세에게 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면 바로 경찰한테 신고할 거니까 그럴 생각하지 말아요. 저기요, 경찰을 부를 사람은 우리예요. 저도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다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본인만 챙기려고 듣는 아들한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 남편과 오빠가 통화한 음성 파일을 틀어서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듣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있다가 자초지종을 시어머니에게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긴 한 것 같았지만 곧 개의치 않고 다시 화를 내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미친 일이고 처벌을 받은 일인데 이렇게 와서 항의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아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알아서 숙이라는 거야? 뭐야? 결혼했으면 다 끝날 일이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유세를 떨고 있어?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남편을 소환해 재조사한다고 소식도 받았어요. 남편이 우리 오빠한테 죄를 씌웠으니 재조사를 하게 되면 죄값을 가중처벌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는 오빠도 남편을 향해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들었다. 그때는 내가 동생이랑 너 생각해서 대신 죗값을 받아줬는데 그건 낼름 받아먹고 너 좋을 대로만 살고 있는지는 몰랐지? 우리 엄마랑 동생 잘 지켜달라고 내가 대신 벌 받은 건데 너한테는 그냥 운 좋은 일이었나 보네. 책임감도 없이 이번에는 내가 다 진술할 거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을 책임지기 싫으면 내 죄라도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이 파래졌어요. 두 사람은 상황 파악을 그제서야 한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친절을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니죠. 아니, 우리끼리 좀 투닥거린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부터 우리 아들 집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까 경찰 신고는 취소해 주세요. 아, 제발 용서해줘요. 한 번만 살려준다 생각하고 죽어요. 내가 잘못했다. 여보, 장모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편한 것만 찾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반성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줘. 응,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빌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 조아리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텃세와 유세를 부리던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경찰 신고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빌지도 못하실 거려. 엄마가 병원 진료받으러 올 때 잠깐 우리 집에 있는 게 싫다고 그렇게 못 살게 꾸셨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는 이번에 어머니랑 남편한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못되게 굴었으니 본인들이 처리해야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오빠와 엄마와 함께 돌아 나왔어요. 그날의 하루, 더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어요. 사실 신고도 신고인데 시어머니는 둘째치고 남편과 함께 있기도 싫더라고요. 오빠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저나 엄마를 챙기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정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도 없다 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죄를 남편이 다시 받게 되었고 오빠의 명예는 훼손되었어요. 남편이 오빠에게 대신 죄를 받게 한 것으로 벌금이 더 가중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신고를 취소해주기를 애원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면 또다시 재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았고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되었죠. 또한 어차피 형사사건은 취소되기 힘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 결혼을 이어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친구가 처리되는 사이에 저에게 애원을 하는 모습이 정말 괴롭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를 보기도 싫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를 하고 있어요. 집을 따로 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친정엄마를 올라오시게 해서 눈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챙길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혼자가 되면 남편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결혼 생활은 절반은 성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저희 엄마를 잘 챙길 수 있게 되고 오빠의 누명을 벗겨주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의 본성을 잘 알아보고 만나려고요. 그런데 당분간은 연애든 결혼이든 아무 생각도 없네요. 너무 큰 걸 되어버려서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옥에서도 제 오빠한테 편지를 보내곤 하는데 편지를 보면 반성의 말인 것처럼 써놨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던 근데 너도 그때 날 안 말리지 않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과연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의 인간은 더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아니면 벌을 다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려나요? 아무튼 이제부터 오로지 제 인생만 생각하며 제대로 살아갈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원하는 배려가 많은 사람을 찾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좋겠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